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연의 시작은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새언니 성격이 워낙 활달하다 보니 부모님과도 참 잘 지냈어요. 그중 엄마와는 꿍짝이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집을 아예 본가 근처로 구했기에 수시로 오가며 엄마와 많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역시나 새언니가 와서 엄마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돌아갔는데요. 그쯤에서는 하도 궁금해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언니랑 맨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오빠가 결혼 안 하는 기가 막히게 잘했지 뭐니. 유미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니까. 그래도 고부 사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 너무 가깝게 지내면 나중에 탈이 난다고 하니까 조금 조심해. 그것도 사람 나름인 거지. 조심할 게 뭐가 있어. 유미는 뒤끝도 없고 애가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니까. 사실 네 오빠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네 아빠 닮아서 둘 다 얼마나 무뚝뚝하니. 근데 유미랑 같이 있으면 심심할 틈이 없다니까. 거기다 요즘 유미 덕분에 수입도 짭짤한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수입이 짭짤하다니? 그건 무슨 말이야? 엄마 혹시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제가 놀라서 엄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이가에 미술을 머금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아르바이트라면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 근데 네 아빠랑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야. 알았지? 엄마가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알면 아빠가 기겁할 텐데 빨리 그만둬. 엄마 무리하면 안 되잖아. 제가 기겁을 한 채 엄마에게 소리쳤는데요. 사실 엄마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지금은 완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때 누구보다도 아빠가 걱정이 많았는데 집안일을 도맡아 했을 정도로 아빠는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물론 오빠와 저도 집안일을 돕긴 했는데요. 평소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자주 치러 다니던 아빠였지만 엄마의 갑상선암 치료 이후 아빠는 마치 슈퍼맨이 된 것처럼 회사를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감탄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여보, 당신 진짜 잘한다.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옛날에 자취를 오래 해서 그렇잖아. 앞으로도 내가 할 테니까 집안 살림할 시간에 당신은 운동하고 건강관리할 생각해. 내가 들어보니 필라테스? 그런 것도 좋다고 하던데 한번 배워보던지. 의사가 완치라고 했잖아. 이제는 내가 살림할 테니까 당신은 예전대로 생활해. 암이라는 게 언제 해발할지 모르는 거라고 항시 조심해야 한다잖아. 다른 암도 아니고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암인데 항상 조심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식단도 전부 채식으로 바꿀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뒤 아빠는 온라인 주문으로 식재료를 사기 시작했는데요. 대부분은 신선한 채소였습니다. 우리가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평소 아빠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을 잘 먹지 않았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좋아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채식으로 식습관을 바꾸는 걸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혹시나 고기 반찬을 하더라도 굽지 않고 삶거나 쪄서 반찬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제가 감탄한 채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회사 출근해서 엄마 몰래 고기 먹는 거야? 아니, 회사에서도 고기 반찬이 나오면 되도록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 네 엄마한테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만 먹고 있으면 약속 위반이잖아. 그냥 몰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 아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 자책하지 마. 내가 허구한 날 고기 반찬을 찾아댔잖아. 그러니 네 엄마도 고기를 매일같이 먹었잖니. 사실 네 엄마는 예전부터 고기보다는 채식을 더 좋아했거든. 그랬으니 암이란 소리를 듣고 난 뒤에는 죄책감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잠도 못 잤어. 꼭 고기 때문이란 증거도 없는 거고 요즘은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것뿐이야. 제가 아빠를 안심시키기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 뒤에도 아빠는 채식을 하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채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중간중간에 고기를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채식을 하니 몸도 가벼워지고 속이 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회사 일과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한 건 물론이었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건강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더욱 건강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니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요. 결국 엄마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 알면 아빠가 난리칠 거니까 빨리 그만둬. 근데 대체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몸도 힘들지 않고 아주 괜찮은 아르바이트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제가 추궁을 하자 엄마가 목소리를 낮춰서 물었어요. 너 혹시 주식 해본 적 있어? 주식? 아니, 난 그런 거 절대 안 하지. 우리 회사의 김대리도 그 주식 잘못해서 있는 돈 다 날렸잖아. 그거 보면서 나는 절대 주식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거든. 그건 하수니까 날리는 거고 유미처럼 전문가한테 배우면 날릴 일이 없다니까. 설마 그럼 엄마가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가 주식이란 말이야? 너 말이야. 요 몇 달 동안 내가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 얼마나 벌었는데? 내가 비상금으로 몰래 주식했는데 무려 300만 원이나 벌었어. 이거 완전 대박이지 않아? 엄마, 주식이라는 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한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다니까. 우리 유미가 하라는 대로 하면 절대 잃을 수가 없는 게임이라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엄마는 마치 새언니가 워런 버핏이라도 된 마냥 추앙하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이 걱정이 돼서 제가 다시 설득했습니다. 엄마, 아빠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닌데 굳이 주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네 아빠 월급이 적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내 살림만 하다 보니까 나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잖아. 근데 책상에 앉아서 네 새언니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몇백씩 벌잖아. 주식으로 돈 벌어서 네 아빠 차 바꿔줄 참이야. 차 새로 바꿀 때 내가 돈 보태줄 테니까 주식 그만해. 온전히 내 힘으로 벌어서 차 바꿔줄 거니까 넌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다 아빠가 알면 난리 난다니까. 그러게 너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야. 만약 네 아빠가 알게 되면 네가 말한 걸로 간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뒤에도 엄마는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도 더 밝아져 갔고 콧노래까지 부르는 날이 많아졌기에 그냥 모른 척 하기로 했는데요.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라고는 하지만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난 뒤 많이 우울해하셨거든요. 근데 오빠와 새언니가 결혼을 한 뒤로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기에 그냥 엄마만 행복하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주말에 새언니가 왔는데 엄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 너 향수 바꾼 거니? 은은한 게 참 좋네. 아, 이 향수 제 친구가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사다 준 건데 괜찮죠? 그러게 말이야. 난 향수 싫어하는데 은은한 게 참 괜찮다. 엄마가 싱긋 웃으며 말을 했고 저 또한 향수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향기가 꽤 괜찮다는 생각을 한 채 나중에 새언니에게 어떤 향수인지 물어봐서 하나 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방에 들어가서 화장대를 보던 엄마가 놀란 채 외쳤어요. 유미야, 이게 뭐니? 아까 어머님이 향기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딱 한 번 썼는데 그냥 어머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야. 네가 선물 받은 걸 내가 어떻게 써. 어머님, 그거 좀 고급진 향수거든요. 좋은 거니까 그냥 어머님 쓰세요. 그거 다 쓰시면 제가 하나 더 사드릴게요. 새언니가 빙긋이 웃으며 대답했는데요. 가만히 보니 엄마가 새언니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새언니는 말을 재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랬으니 무뚝뚝한 가족들과 살던 엄마에게는 신세계가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 뒤에도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았는데요.
어느 날은 엄마가 새언니와 제게 말을 꺼냈어요. 내 친구가 설악산으로 등산을 다녀왔는데 참 재미있었다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펜션이랑은 내가 예약할 테니까 우리 여자들끼리만 등산 다녀올까? 저번에 회사에서 북한산 등산 갔다가 나 며칠간 쓰러져 있었던 거 잊었어? 등산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괜찮겠어? 그동안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체력 테스트도 해볼 겸 가고 싶어서 그래. 저번에 네 아빠랑 가까운 곳에 등산 다녀왔을 때 내가 산을 더 잘 탔거든. 유미야, 너도 갈 수 있겠니? 엄마가 새언니를 빤히 바라보자 새언니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예전부터 몸치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도 항상 꼴찌였고 운동을 진짜 못해요. 그럼 힘들겠구나. 엄마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새언니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 안 가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따라가면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조금 천천히 가면 되지. 엄마가 흔쾌히 대답을 했고 얼마 뒤 우리는 설악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언니 덕분에 웃음을 참아야만 했는데요. 가는 내내 몇 번이나 물었거든요. 어머님, 흔들바위인가 뭔가는 아직 멀었어요? 한참 더 가야지. 왜? 힘들어? 이러다가 쓰러져서 헬기에 실려갈 것 같은데 그냥 저기 저 바위 흔들고 내려가면 안 될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흔들바위 가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아무 바위나 흔들고 내려가면 그게 흔들바위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 흔들바위가 정작 밀었을 때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그냥 저기 저 바위 흔들고 내려가시죠. 제가 바위 흔드는 거 휴대폰으로 찍어드릴게요. 새언니가 어찌나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던지 등산을 하던 다른 사람들도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그날 엄마 손에 이끌려 끝까지 등산을 하긴 했답니다. 그 이후 엄마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새언니 이야기를 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고요. 그렇듯 새언니로 인해 엄마는 많이 밝아져갔고 가족 모두 새언니를 많이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엄마와 새언니가 서로 잘못을 탓하며 옥신각신하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주식 공부를 많이 한 모양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거든요. 그날도 집에 갔더니 엄마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 보여서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러게 내가 그 주식 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우겨대서 샀더니 며칠 만에 결국 폭락했잖니.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그러는 건데 그냥 그러려니 해. 내가 그건 아니라고 몇 번이나 말을 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얼마나 손해본 건데? 하루아침에 500만 원이 날라갔다니까. 뭐? 500만 원? 엄마 대체 주식을 얼마나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눈이 휘둥그레진 채 엄마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꽤 벌었는데 근데 그걸 홀라당 날려먹었으니 진짜 환장하겠다. 그 정도 돈이면 전업 투자자로 전향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완전 전문가 같은데? 이제 주식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번에도 유미 말만 안 들었으면 더 불릴 수도 있었는데 망했다니까. 그래서 설마 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니 사람이 신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뭘 뭐라고 하고 그랬어. 이번에는 돈을 잃어도 너무 많이 잃었어. 네 새언니도 한 달은 자중해야 할 거야. 엄마 말에 할 말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옥신각신하면서도 나름 잘 지냈거든요. 하지만 돈을 잃는 날이 많아져서 엄마가 자주 한탄을 하셨고 새언니가 사과를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를 하겠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말을 꺼냈고 부모님도 반색하셨어요. 그때 그 대기업 다닌다던 그 사람 맞지? 이름이 뭐였더라? 이현우야. 맞다 현우. 그때 사진 보니까 얼굴도 훈남이던데 되도록 빨리 데리고 와봐. 우리 현우 씨가 얼굴이 좀 훈남이긴 하지. 거기다 성격도 엄청 좋아서 가족들이랑 잘 어울릴 거야. 제가 큰 소리를 쳤고 얼마 뒤 남자친구를 가족들에게 소개했습니다. 평소 남자친구는 예의가 바른 편으로 가족들이 묻는 말에도 깍듯이 대답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새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남자친구에게 물었어요. 저기 죄송한데 어딘지 굉장히 낯이 익어 보이는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상하네. 꼭 어디선가 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기 마련이니까요. 하긴 닮은 사람이 많긴 하죠. 새언니도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했고 그 뒤에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남자친구가 돌아갔는데요. 계속 꺼림칙한 듯 새언니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상하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누구요? 현우 씨요? 네, 이상하게 낯이 익어요. 근데 아까 현우 씨는 처음 뵙는다고 하던데 언니가 잘못 본 거겠죠. 그러게요. 제가 잘못 본 게 맞겠죠 뭐. 새언니가 꺼림칙한 표정으로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을까요?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번에 들어보니까 오빠 부부랑 친하게 지낸다면서? 우리 새언니가 워낙 성격이 좋다 보니까 주말에도 집에 자주 놀러 오고 그러고 있어. 그럼 나도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잘 보이고 할 게 뭐가 있어. 그냥 잘 지내면 되는 거지. 근데 새언니 성격이 좋아서 현우 씨도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성격이 좋은 거야? 그럼 볼 때마다 나도 놀란다니까. 우리 엄마는 맨날 형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뒷담화하던데 진짜 성격이 좋으신가 보네. 사실 고부 사이라는 게 좋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나도 그게 좀 놀랍긴 한데 새언니 성격이 워낙 뒤끝도 없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성격이라 가능한 것 같아. 얼마 전에도 엄마랑 말다툼을 했던 모양인데 하루 만에 그걸 까먹고 찾아와서는 어머님이 당분간 오지 말라고 했었는데 깜빡했네. 이러고 있는 거 있지. 그 바람에 가족들 모두 한바탕 웃었잖아. 제가 한참 동안이나 새언니 칭찬을 하고 있자 남자친구가 신기한 듯 입을 뗐습니다. 그러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우리 형수님은 엄마가 한 소리 했다고 반년 동안 발길을 끄는 적도 있거든. 뭐? 반년 동안이나? 우리 형수님이 원래 꿍하고 그런 성격이긴 해. 근데 진짜 성격 좋으시네.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더 친해져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주말에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거든. 혹시 괜찮을까? 그럼 괜찮지. 아마 새언니가 엄청 좋아할걸? 신경 써줘서 고마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뭐. 남친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는데요. 우리 가족과 친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집에 갔더니 역시나 새언니가 와 있었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언니, 다음 주 주말에 현우 씨가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하는데 같이 식사할까요? 정말요? 저는 무조건 좋죠. 그럼 어머님도 같이 모시고 가요. 아니다. 나는 됐으니까 니들끼리 먹고 와라. 왜요?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앞으로 친해져야 하니까 니들끼리 먹고 오도록 해. 엄마가 손사래를 쳤기에 우리도 알았다고 대답을 했고 얼마 뒤 넷이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새언니도 성격이 좋고 남친도 성격이 좋다 보니 식사를 하는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친이 오빠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가끔 안부 인사를 하겠다는 말에 오빠도 반색을 했어요. 그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언니와 오빠가 찾아와서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저 기억이 났어요. 기억이라니요? 그러니까 전에 아가씨 남자친구가 낯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이 났어요. 정말요? 그럼 서로 구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우 씨는 그런 말 전혀 없던데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새언니를 바라보자 새언니가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술에 잔뜩 취해 있었으니까 저를 기억 못할 수밖에요. 저는 멀쩡한 상태였으니까 기억이 났던 거고요. 아, 그럼 술 마시다가 만난 거예요? 그때쯤 불길한 생각이 들어 제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요.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가씨,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가씨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무조건 결혼 없는 게 맞는 거지.
평소 과묵하기로 소문난 오빠까지 옆에서 거들었기에 더욱 긴장한 채 두 사람을 바라봤더니 새언니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 말에 의하면 전에 한 식당에서 친구들을 만났다는데요. 그날 새언니는 차를 가지고 와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그냥 음식만 먹었다네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뒤 가까이 살던 친구들을 데려다 주겠다며 차가 세워진 곳으로 이동을 했더니 어떤 차가 새언니 차를 가로막고 이중 주차를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밀어봤다는데 주차 브레이크를 채워놓았는지 밀리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 차에 적혀있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10분이 넘게 전화를 받지 않자 새언니가 문자를 보낸 모양이었어요. 문자 내용은 차를 빼달라는 간단한 문자였지만 역시나 답장이 없었고 또다시 문자를 보냈다는데요. 그 뒤에도 여전히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에 답장도 오지 않았다네요. 그러면서 30분이 넘게 지나갔고 결국 잔뜩 화가 난 새언니가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그 뒤 바로 답장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은 전화와 문자를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새언니가 신고를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마자 그 남자가 갖은 욕설을 섞어서 문자를 보냈다는데요. 문자로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을 계속해서 보내왔다네요. 그 문자에 충격을 받은 새언니가 전화를 해봤지만 또다시 받지 않았고 새언니도 마지막으로 차를 빼주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내자 그제서야 비틀비틀거리면서 그 남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언니 앞에서 또다시 쌍욕을 시전했고 새언니가 주먹을 불끈 쥐자 친구들이 뜯어말린 모양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잔뜩 취한 상태로 차를 타려고 하길래 새언니가 놀라서 외쳤다네요. 지금 운전하면 음주운전이잖아요. 네가 차 빼달라며. 그래도 대리를 부르던지 해야죠. 어디서 뭐같이 생긴 년이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차 빼달라며. 그래서 빼준다고 하는데 뭐가 불만이야. 너 오늘 나한테 뒤지고 싶냐? 그 남자가 순식간에 새언니에게 달려들었기에 새언니가 급히 몸을 피했다는데요. 만취 상태로 제정신이 아닌 듯해 보였다고 했으니까요. 새언니가 몸을 피하자 비틀거리며 넘어졌고 또다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일어나서 차에 올라타더니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더랍니다. 그 모습이 아슬아슬해 보였기에 새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던 순간 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을 보고는 뛰어가서 바로 신고를 했답니다. 결국 그 남자가 경찰관에게 붙잡힌 모습을 보고 새언니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 남자가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네가 나 신고했지? 너 때문에 나 지금 운전면허 취소당하고 지금 벌금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해? 남자가 어찌나 소리를 지르던지 옆에 있던 오빠도 들었다고 하네요. 결국 오빠가 전화를 빼앗다시피 해서 남자에게 소리를 지르자 그 남자 입에서 쌍욕이 터져나오더랍니다. 문제는 그 뒤에도 남자가 수시로 새언니를 협박했다네요. 한참을 말하던 새언니가 긴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후로도 계속 문자로 욕설을 보내오고 그래서 제가 번호로 저장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난 뒤 변호사 사무실 사진까지 보내주니까 그게 무섭긴 했던 모양인지 그 뒤에는 조용해졌어요. 그럼 설마 그 사람이 현우라는 거니? 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새언니를 바라보자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어제 현우 씨가 이 사람한테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지내자고 해서 이 사람이 저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장을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장을 하려고 번호를 눌렀더니 또라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또라이? 그때 진짜 힘들게 해서 제가 또라이로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 뒤 잊고 지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가씨 남자친구였어요. 아가씨, 혹시 현우 씨 차 운전하고 다녀요? 아니요. 전에 사고가 났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이 다치진 않았지만 무서워서 당분간 운전 못하겠다고 하면서 차 없이 다니고 있어요.
거봐요. 그 사람이 맞다니까요. 여기 문자 내용 한번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세연이 말에 문자를 확인해 봤더니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친을 만나서 물었더니 남친의 얼굴은 곧 나가 자빠질 듯한 사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때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어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거든. 근데 그 와중에 음주운전까지 걸려서 울분을 못 참겠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차를 빼달라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런 거지. 안 그랬으면 나도 그렇게까지 안 했을 거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 내가 다 잘못했는데 그때는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거라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주식으로 돈을 전부 날려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니까.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렸다면서 그럼 대체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그거야 대출받고 네가 모은 돈도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하려고 했지.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대출받아서 주식 다시 시작했거든? 근데 느낌이 아주 좋아. 곧 복구할 것 같아. 그날 남친의 말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그런 정신 나간 인간과 결혼까지 생각했다는 것에 너무 참담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에게 헤어짐을 통보했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물론 전 남친이 한동안 연락을 해오다가 급기야는 우리 집까지 찾아왔는데요. 새언니가 다시 경찰서에 가고 싶냐고 말을 하면서 변호사를 들먹이자 다행히 그 뒤로는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새언니는 우리 집 영웅으로 등극했고 엄마가 기특하다는 듯 말했어요. 우리 유미가 진짜 큰일을 했어. 그때 그 인간 번호를 저장 안 해놨으면 어쩔 뻔했어. 그쵸 어머님. 그럼 그때 500만 원 그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네 시누이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줬는데 지금 500만 원이 문제야.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 이제 주식하지 말고 어머님이랑 저 둘이 개를 하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봐도 주식은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그렇잖아도 나도 주식 그만하자고 할 참이었다. 그 인간 보면서 주식하다가 폐가 방신할 수도 있겠다 싶더라니까. 라며 엄마와 새언니가 주식을 전부 정리했고 그 뒤로는 절대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득 며칠 전 엄마가 등산을 가겠다고 하자 새언니가 따라간다고 졸라댔고 엄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왜? 또 그냥 아무 바이나 흔들고 내려와서는 흔들바이라고 하려고? 제가 그동안 체력을 많이 키워서 이젠 잘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아니다. 너랑 같이 등산 갔다가 열불 터져서 이 오이로 등짝 스매싱을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넌 집에서 이 오이나 먹고 있어. 엄마가 새언니를 떼어놓고 가려고 했지만 새언니가 길을 쓰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봐도 새언니는 우리 가족과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엄마 말처럼 새언니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어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